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죠. 그러자 이창수 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 가처분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판매 중지 가처분, 이 가처분은 한 100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가처분을 신청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되었죠. 현재 직무정지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가 되었어요. 지금 그 직무정지 효력을, 직무가 정지된 효력을 중지해달라, 즉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분금지 가처분, 판매중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중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요, 탄핵 중독증에 걸린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한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권 분립인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초에 예견했습니다. 4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될 것이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빠질 것이다. 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다, 국무총리 탄핵이다, 감사원장 탄핵이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결의됐죠. 예? 탄핵 당했죠. 예? 또 조지호 검찰청장까지도 지금 탄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회가요, 이렇게 행정부의 기관장들을 탄핵을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직권남용. 여러분, 헌법에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만이 탄핵소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하고 있어요. 완전히 막가파식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재명이를 판결했던 법관 탄핵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까지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감사위원도 탄핵하니까 말이지요. 이러면 국정마비로 국가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률 전문가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닌가. 헌법에 가처분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산에다가 가압류도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는 나오지만
이게 헌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에 가처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 가처분하고 달라요. 가처분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요, 헌법, 원래 그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이 하도록 돼 있는데 9명 중에서 3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도 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심리를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 7명이 심리를 해야 되는데 6명이라도 심리를 해달라 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시 원대복귀 할 수 있는데 하루빨리 이거는 뭐 한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2주일 이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인용되지 않을까, 인용이 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원대복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어제네요,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탄핵소추안 내용은 뭐냐? 도이치모터스 조가 주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요. 이때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성윤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이 다 기소해가지고 조사했는데도 무혐의 안 나왔잖아요. 그게 혐의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안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려야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결정을 180일 이내, 즉 6개월 이내에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서 탄핵소추된 안동환 검사, 이정석 검사, 그리고 이런 검사의 경우는 현재가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8,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80일이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이 지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 현재 재판관이 6명이 있는데요. 정말 최고의 보리인 헌법재판소가 정말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또 헌법재판관까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참 이런 건 너무 심한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갑합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리인 헌법재판관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공판의 최고 책임자 이창수 지검장이 원대 복귀한다면 아마 임무를 충실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지금 1심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공직선거법은 633입니다.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판결할 것을 얼마 걸렸습니까? 2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니 2심에서 하는 공직선거법 3개월 이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초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등법원 2심에서 만약에 결정이 떨어진다면 아마 크나큰 정말 큰일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 이창수 지검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주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